어머니, 태준 씨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가 공장을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경쟁 업체들이 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계획을 세운 거죠.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 태도가 어찌나 당당한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맞받아쳤어요. 내가 이해해달라고? 내가 말하는 계획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내가 알아야 이해를 하든 말든 하지 않겠냐? 내 말대로라면 내 계획이 아주 거창하고 대단할 텐데. 왜 나와 제대로 상의 한 번 못했을까? 아니, 상의는커녕 열쇠부터 몰래 가져가는 짓을 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해를 바라니? 지혜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열쇠를 가져간 건 잘못했지만 어머니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공장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기회에 공장을 좀 더 확장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됐다. 더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아무리 예쁘게 말을 포장해도 너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변하지 않아. 공장은 내 평생을 바친 곳이고 내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곳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보기엔 내가 공장을 키우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욕심이 더 큰 것 같은데. 지혜가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정혜 님이 아들 내외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혜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열정적인 정혜 씨로 불릴 만큼 매사에 진심을 다했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건 저희 남편 한규호 덕분이에요. 남편과 저는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열정파였고 남편은 차분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저희는 잘 맞았어요. 처음 만난 건 20대 중반이었고 둘 다 가진 건 없었어요. 남편은 금속 가공 기술을 배운 사람이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일을 보던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우연히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첫 인사부터 자기소개를 어찌나 솔직하게 하는지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또 매력적이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은 동네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더 배웠고, 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늘 서로를 믿었어요. 남편이 무뚝뚝한 사람이라 말로 표현은 잘 못했지만 행동으로는 늘 저를 챙겼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묵직한 상자를 건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왔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평생 고생만 하는데 이것도 못 해주면 내가 무슨 남편이냐며 멋쩍게 웃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던 어느 날 남편이 자신만의 공장을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진 돈도 별로 없었고 공장을 차리려면 대출까지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단호했어요. 자신이 기술을 더 익히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고. 그렇게 해서 차린 작은 공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거래처를 찾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함께 동네 철물점부터 중소기업까지 발품을 팔며 거래처를 늘렸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참 고생도 많았지만 행복도 느꼈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공장에서 둘이 기계를 돌리다가 힘들면 짧게 쉬면서 컵라면 하나씩 나눠 먹었어요. 남편이 컵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주는 걸 좋아했는데 그걸 또 하나도 안 빼먹고 챙기더군요.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희 공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공장 일을, 저는 격리 일을 맡으면서 조금씩 안정됐어요. 두 아들도 잘 키워냈죠. 첫째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고, 둘째는 좀 느긋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였어요. 둘 다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고 느끼곤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도 공장은 쉬지 않았어요. 공장은 저희 삶의 중심이었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거래처도 확장되면서 점차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긴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준비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남편은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공장의 일이 몸을 많이 쓰는 일이라 그랬나 봐요. 남편이 점점 피곤해하고 병원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는 너무 바빠서 남편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미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고 나중에야 병원에서 심각하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빨리 떠난 것 같았어요. 공장도 안정되고 이제 좀 편히 살겠다는 찰나였는데 남편이 없으니 모든 게 휘청거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방황했어요. 공장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제가 계속 운영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공장을 팔 생각을 하면 남편의 노력이 아까워서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공장 금고를 열어본 적이 있어요. 금고 안에는 남편이 남긴 계약서와 몇 가지 문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가 하나 있더군요. 정혜야, 이 금고 열쇠는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절대 함부로 열거나 열쇠를 잃어버리지 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남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요즘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자주 공장 이야기를 꺼내요. 첫째는 공장을 더 크게 키우고 싶다고 하고 둘째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요. 두 사람 의견이 갈리다 보니 어쩌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저는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남편이 남긴 메모와 열쇠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힌트를 줄 것 같기도 해요. 최근 들어 첫째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 공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공장을 현대화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설득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공장을 더 키우면 분명 좋겠지만 무언가 그 말 뒤에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경계심이 많아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첫째 며느리가 요즘 보여주는 행동은 도무지 믿음이 가질 않아요.
며느리가 찾아오고 가는 날이면 남편의 말이 더 떠오릅니다. 이 금고 열쇠가 정말 가족을 지키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큰 갈등의 씨앗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요? 며느리가 공장 이야기를 꺼내고 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괜히 금고 열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더군요. 금고는 제 방 옷장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늘 그 자리에 두었고, 저도 그대로 두었죠. 열쇠를 찾으려고 손을 뻗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열쇠가 사라졌거든요. 혹시 제가 다른 곳에 둔 걸 깜빡했나 싶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뒤졌어요. 옷장 깊숙이, 서랍장, 침대 밑까지 다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이건 분명히 누가 가져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열쇠가 없어진 걸 알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첫째 며느리가 가져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요즘 들어 그녀가 자꾸 공장 운영권 이야기를 꺼내고 현대화니 투자니 하며 이상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녀를 의심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일까봐 망설였어요. 다음 날 첫째 아들 태준과 며느리 지혜가 공장에 들렀어요. 태준은 공장 상황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갑자기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니, 공장도 오래됐으니 이제 현대식으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설비를 좀 교체하고 자동화 시스템도 넣으면 생산량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설비 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저희 공장은 지금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말을 하자 태준이 이어 말했어요. 그래도 요즘 경쟁사들이 다 자동화로 바꾸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태준의 말투가 어딘가 서두르는 듯 느껴졌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그런데 설비를 바꾸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너는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생각이냐? 공장의 재정 상태는 지금 나쁘지 않은데 괜히 무리해서 대출까지 끼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제 말에 태준은 약간 당황한 얼굴로 답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공장을 담보로 투자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말이 어쩐지 익숙하게 들렸거든요. 요 며칠 사이 며느리 지혜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게 떠올랐어요. 공장을 담보로 현대화를 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내가 그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너희 둘이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을 세운 거니? 태준이 갑자기 말끝을 흐렸어요. 아, 그게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어머니랑 상의드리려고요. 그 말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속이 다 들여다 보이더군요. 내가 바보로 보이니? 너희 둘이 공장 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왜 그런 말을 먼저 꺼내겠냐? 그리고 공장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감히 뭘 근거로 대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말해봐라. 태준이 갑자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제가 잘 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건데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공장을 이끌어 오신 걸 잘 알지만 이젠 저희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제가 더 따져 묻기 전에 며느리 지혜가 끼어들더군요. 어머니, 공장은 이미 충분히 성공했잖아요. 이제는 다음 세대가 더 크게 키울 기회를 주셔야죠. 저희도 공장을 물려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은근히 도발적이어서 한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제가 공장을 이끄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쉽게 넘겨줄 거라 생각하는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장은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일군 곳이야.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쉽게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공장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내 진심을 보여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담보니 투자니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를 설득하려는 건 어림도 없다. 제 말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난 후 둘이 나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열쇠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일지 말이에요. 열쇠가 없어진 날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차를 마셨던 게 생각났어요. 괜히 열쇠 이야기를 꺼냈던 게 후회됐어요. 설마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일까 싶으면서도 의심이 자꾸 그녀를 향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며 계속 고민했어요. 열쇠가 없어졌는데 금고 안에는 남편이 남긴 중요한 문서가 들어 있어요. 남편이 말하길 금고에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서류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 그 서류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면 공장도 가족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공장의 창고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가던 창고에는 어쩌면 제가 몰랐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창고로 가는 길에 며느리가 제게 다시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공장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없을 거야.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대답하고 공장 창고로 향했어요. 남편이 창고에서 무언가를 자주 챙기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창고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평소에 자물쇠를 꼭 걸어두었고 남에게 열쇠를 맡기는 일도 없었거든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장 특유의 기름 냄새와 오래된 금속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여기저기 쌓인 공구들과 낡은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고 한쪽에 남편이 자주 사용하던 책상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다이어리와 몇 개의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을 뻗었죠. 다이어리를 열어보니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며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주로 거래처와의 약속, 필요한 설비 목록 같은 것들이었는데 뒷장으로 갈수록 무언가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이어리 맨 뒷장을 넘겼을 때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정혜야, 창고 서랍을 열어보면 너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야. 남편이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게 이상했어요. 창고 서랍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큰 서랍장이 떠올랐어요. 서랍장은 낡고 열기가 쉽지 않아 보였지만 힘을 줘서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남편의 글씨로 마지막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2장의 문서와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먼저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글씨체는 여전히 정갈하고 반듯했어요. 정혜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을 때쯤이면 아마 혼자 남겨졌겠지. 참 미안하다. 공장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늘 너에게 짐만 된 것 같아서. 하지만 너도 알잖아. 우리 공장은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야. 너와 내가 함께 이뤄낸 가족의 자부심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미래가 될 곳이야. 이 봉투에 들어있는 문서를 잘 확인해줘. 금고에 넣어둔 서류와 연결된 내용이야. 그리고 이 서류를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공개해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금고 열쇠는 내가 관리해야 하고 공장을 함부로 담보로 잡히지 말아야 한다. 공장은 너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고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게 너무 뭉클했어요. 그런데 편지의 말미에 남편이 적어둔 한 문장이 눈길을 끌었어요. 누군가 공장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 서류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신중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 그 문장을 읽고 나니 금고 열쇠가 없어진 일과 며느리가 공장을 담보로 하겠다는 말들이 떠올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봉투에 들어있던 문서를 펼쳤어요. 첫 번째 문서는 공장의 소유권과 관련된 계약서였어요. 공장의 70% 지분은 제 앞으로 되어 있었고 남은 30%는 공장이 확장될 경우 아들들에게 나눠줄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문서가 더 중요했어요. 두 번째 문서에는 남편이 공장을 운영하며 쌓아온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목록과 함께 공장의 담보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남편은 어떤 이유로도 공장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이 문서를 보는 순간 태준 부부가 열쇠를 노린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공장을 담보로 설정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계획한 투자금 조달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문서를 챙기고 나니 더는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공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태준과 며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착하자 예상대로 태준 부부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나요? 공장 현대화 계획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내가 금고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혹시 너희들 손에 있니? 그 말에 태주는 순간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어머니 열쇠를 가져가겠어요? 며느리도 곧바로 덧붙였어요. 저희가 어머니 물건에 손댈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황당한 말씀 아니세요? 제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금고를 열어서 확인을 해봐도 되겠구나. 내 아버지가 남긴 서류가 그 안에 있는데 내 말대로라면 아무 이상이 없겠지. 태준과 며느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태준이 결국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 열쇠는 제가 잠깐 가져갔습니다. 공장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준비. 내가 준비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열쇠를 가져간 걸 준비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게 뭐든 나는 내 손으로 금고를 열어 확인할 거다. 내가 더 감추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얘기해라. 태준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며느리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에서 모든 답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금고를 열기 전에 이 상황을 더 확실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준 부부를 보며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공장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나에게 정확히 말할 시간이야.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너희 둘이 내 눈에서 사라지게 될 거다. 말을 끝내고 두 사람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열릴 듯 말 듯한 순간이었어요. 태준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 열쇠를 가져간 건 다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공장을 현대화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빠르게 마련하려면 금고 안에 있는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 말대로라면 가족을 위한 거라 치자. 그런데 왜 내가 몰래 열쇠를 가져가서 나 몰래 금고를 열 생각을 했을까? 내 계획이 정당했다면 나와 상의했어야지. 아니, 애초에 내가 금고를 열도록 부탁했으면 될 일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한 짓은 상의도 없이 열쇠를 훔쳐간 거야. 이게 내가 말하는 가족을 위한 행동이냐? 태준이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며느리 지혜가 끼어들더군요. 어머니, 태준 씨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가 공장을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경쟁 업체들이 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계획을 세운 거죠.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 태도가 어찌나 당당한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맞받아쳤어요. 내가 이해해달라고? 내가 말하는 계획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내가 알아야 이해를 하든 말든 하지 않겠냐? 내 말대로라면 내 계획이 아주 거창하고 대단할 텐데 왜 나와 제대로 상의 한번 못했을까? 아니, 상의는커녕 열쇠부터 몰래 가져가는 짓을 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해를 바라니? 지혜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가 열쇠를 가져간 건 잘못했지만 어머니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공장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기회에 공장을 좀 더 확장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됐다. 더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아무리 예쁘게 말을 포장해도 너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변하지 않아. 공장은 내 평생을 바친 곳이고 내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곳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보기엔 내가 공장을 키우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욕심이 더 큰 것 같은데. 지혜가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라고? 내가 원하는 건 공장의 안정이지. 너희가 날 몰래 속이고 금고를 열고 대출을 받으려는 짓이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말해봤자 너희가 알아듣지도 못할 테니 금고를 직접 열어서 확인하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확실히 보겠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태준이 그제야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금고를 열어서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희가 열쇠를 가져간 건 진짜 한순간의 실수였고 더 이상 어머니를 속이거나 그런 짓은 안 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는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둬. 너희가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난 믿지 않아. 금고는 내가 열 거고 내가 나를 속이려던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바로 금고가 있는 방으로 갔어요. 태준과 지혜는 뒤따라왔지만 저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금고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 순간 태준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 거기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서류들일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고를 열고 안을 보니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전날 창고에서 발견한 문서와 이어지는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금고 안에서 발견된 작은 USB였어요. USB를 보니 남편이 남긴 단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금고를 닫고 USB를 챙겨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태준과 지혜는 제 뒤를 따르며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방 안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뜬 파일 이름은 공장의 미래였어요. 파일을 열자 남편이 남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남편이 저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혜야,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혼자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까 봐서야. 내가 공장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계획들을 여기에 담았어.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건 공장을 지키는 건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봐줘야 해. 영상을 끝까지 보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아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했어요. 이제는 태준과 지혜의 진짜 속내를 폭로하고 공장을 지킬 결심을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남긴 영상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공장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남겨둔 메시지였으니 그 뜻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영상 속 남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장을 향한 애정과 저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난 뒤 컴퓨터를 끄고 금고에서 가져온 문서들을 다시 꺼내 펼쳤어요. 남편이 남긴 계약서와 메모는 분명히 공장을 함부로 담보로 잡지 못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었어요. 특히 계약서에는 아들들이 공장을 이어받으려면 반드시 제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도 있었죠. 저는 문서와 영상을 챙긴 뒤 방을 나섰어요. 문을 열자 태준과 지혜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치가 보였는지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부르며 말했어요. 둘 다 앉아라.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태준이 제 말을 듣고 머뭇거리더니 앉았고 지혜는 여전히 뭔가 반발하려는 듯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믿음을 주려고 참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내가 한 짓을 보니 내가 잘못했나 보구나. 태준아, 내가 공장을 키우겠다는 건 좋은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있니? 태준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욕심 부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공장이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열쇠를 몰래 가져간 것도, 금고를 열어서 내 허락 없이 뭔가를 하려던 것도,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려면 그런 행동부터 하지 않았어야지. 지혜가 그 순간 말을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태준 씨도 실수였고, 저희도 그냥 어머니를 돕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곤란하잖아요. 저는 지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혜야, 돕고 싶었다면 내가 왜 열쇠를 가져가는 일을 묵인했니?
그리고 너희가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얘기를 왜 나 몰래 진행하려 했는지 말해봐라. 너희 행동이 진심으로 가족을 위한 거라면 숨기지 않았겠지. 지혜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저희도 공장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니까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와주고 싶었다면 내가 그 열쇠를 훔칠 이유는 없었겠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공장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장을 현대화한다고 했지만 그건 내 계획일 뿐이지 내 계획은 아니다. 이 공장은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만든 거다. 너희가 내 마음을 무시하고 공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태준도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닫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더군요. 그때 마침 둘째 아들 태성이 공장에 도착했어요. 태성은 제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는지 직감했는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태성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열쇠가 사라졌던 일, 금고 안에 있던 남편의 서류, 그리고 태준 부부가 담보대출을 계획한 이야기까지. 태성은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형, 왜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어? 공장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만든 곳인데 그런 일을 몰래 진행하려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태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대신 말했어요. 우리도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태성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도운다고? 돕는 사람이 열쇠부터 훔쳐가요? 형수님, 그게 돕는 거라면 저는 앞으로 도움을 안 받고 싶네요. 지혜가 태성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말했어요. 이제부터 공장은 내가 더 철저히 관리할 거다. 남편이 남긴 서류대로 공장을 지키고 너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할 거야. 그리고 태준, 너와 지혜는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 봐선 내가 더 믿고 맡길 수 없을 것 같다. 말을 마치고 저는 태성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태성아, 내가 내 아버지 뜻을 이어서 공장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 너는 형과 다르게 진심으로 공장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이 공장은 절대 함부로 다뤄주면 안 되는 곳이니까요. 그 순간 태준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저희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더는 공장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황당했지만 태준의 행동에 실망스러움이 더 커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는 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때는 다시 나를 마주해야 할 거다. 태준은 지혜와 함께 공장을 나갔고 공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 일이 끝난 건 아니란 걸 알았어요. 태준이 이렇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태준과 지혜가 공장을 나가고 난 뒤 거실엔 묘한 긴장감만 남아 있었어요. 태성은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며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형과 형수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겠니. 내 형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네 형수가 자꾸 부추기는 것도 이상하고 공장을 위해서라고 해도 왜 그렇게 다급하게 담보 이야기를 꺼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태성은 약간 망설이다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사실 며칠 전에 형수님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공장 얘기는 안 꺼내셨는데 저한테 투자 같은 걸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돈이 좀 필요하다고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혜가 이미 태성에게도 접근하려 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형수랑 그런 이야기는 아예 나누지도 마라. 공장은 내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킨 곳이고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다. 너도 형이나 형수가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형수님이 뭐라고 하든 전 공장에 손대려는 의도는 없어요. 어머니가 지키려는 걸 제가 도울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준과 지혜가 이렇게 물러설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현대화를 하겠다는 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그들만의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장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태준이 다시 나타났어요. 혼자 온 것도 아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태준의 표정은 어딘가 차가워 보였고 그 남자는 마치 태준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양 뻔뻔하게 서 있었어요. 태준이 제 앞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과 함께 공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만 해주시면 공장의 발전을 위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쳐봤어요. 안에 적힌 내용은 공장의 일부 지분을 투자자로 넘기고 그 자금을 기반으로 현대화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투자자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 순간 깨달았죠. 며칠 전에 지혜가 언급했던 외부 투자자였어요. 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이게 내가 말하는 공장을 위한 계획이냐? 내 아버지가 생전에 말했지. 외부에 공장의 지분을 넘기지 말라고. 그런데 너는 지금 그걸 어기겠다는 거냐? 태준은 약간 당황했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도 그건 예전의 상황이고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의 상황? 내가 지금 내 아버지가 남긴 뜻을 그렇게 쉽게 바꿔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 말 한마디로 공장이 달라질 거라고 믿는 거냐? 그때 태준과 함께 온 변호사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사모님, 이 계약은 아주 합리적인 조건입니다. 투자자와 협력하면 공장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변호사님, 우리 공장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운영되어 왔어요. 더 높은 이익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어 우리 가족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태준이 대신 나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족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시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예요. 제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어요. 손해는 내가 감수해야지. 내가 왜 감수하겠니? 내가 이 공장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내가 알기는 하니?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위해 가족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어. 하지만 그걸 용납할 만큼 내가 어리석지 않다는 걸 잊지 마라. 태준이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류를 챙겨들고 나가버렸어요. 변호사도 뒤따라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준과 지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더 큰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제는 이 싸움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준과 변호사가 나가고 나서도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남겨진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혜가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을 너무 자신감 있게 밀어붙인 게 마음에 걸렸어요. 태준도 분명히 그녀가 부추겼기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태성을 불렀어요. 태성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태성은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형수님이 진짜 어머니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형도 형이지만 형수가 자꾸 뒤에서 뭘 꾸미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놓여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다. 태준이는 원래 욕심이 큰 아이가 아니었는데 지혜를 만나고 나서부터 점점 변했어. 너희 형수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겠구나.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형수님이 투자자라는 사람을 만난 적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조사해 볼게요. 태성의 말에 약간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움직여주면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내 형수가 머리가 좋고 내 형도 한 성격하잖아. 그 후로 며칠 동안 태성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는 지혜의 동선을 파악하고 투자자라고 불린 사람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공장의 재정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지분과 계약서에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와 영상은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요. 며칠 후 태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긴장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형수님이 만났다는 사람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무슨 일이니? 누군데 그래? 태성은 한 장의 서류를 제게 건넸어요. 거기엔 투자자라는 사람의 이름과 회사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공장과 거래를 끊었던 경쟁업체의 대주주였어요. 제가 서류를 읽고 충격을 받은 얼굴로 태성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게 진짜냐? 지혜가 이런 사람과 손을 잡으려고 했다고?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어머니. 형수님이 직접 이 사람과 만난 기록도 있어요. 투자자라기보다는 우리 공장을 잡아먹으려는 사람이라고 봐야 해요. 형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과 손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켜낸 공장을 경쟁업체에게 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어요. 태성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걸 형과 형수님에게 바로 이야기하실 건가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 형수는 당당히 나를 속이고 이런 짓을 꾸몄는데 내가 지금 가서 따지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리가 없겠지. 증거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쟁업체가 공장을 손에 넣으려고 어떤 수를 쓰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아버지가 말했지. 공장은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라고. 나는 내 아버지 뜻을 따라 공장을 지킬 거야. 내 형과 형수가 뭘 꾸미든 그 사람들과 그들의 투자자를 막을 거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형수님이 공장을 함부로 하려는 걸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의 영상을 꺼내봤어요. 남편은 영상 속에서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정혜야, 내가 힘들고 답답한 순간에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공장은 너와 내가 함께 지켜온 우리의 삶이고 아이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저는 이제 지혜와 태준이 더 큰 일을 꾸미기 전에 그들의 계획을 철저히 막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경쟁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 공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며칠 뒤 공장에서 작은 사건이 터졌어요. 늘 믿고 맡기던 거래처 중 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우리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바로 거래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 사실 저희가 다른 업체와 계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요. 요즘 시장 상황도 있고 해서요. 제가 물었어요. 다른 업체라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업체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정 사장님이랑 오랫동안 거래했지만 저희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익을 따라가야 해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경쟁업체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쪽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와의 거래로 문제가 없었다면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경쟁업체가 거래처를 끌어들이고 있다면 지혜와 연결된 그 투자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태성을 불렀어요. 태성은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거래처 하나가 경쟁업체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너도 알겠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야. 너희 형수와 그 투자자가 경쟁업체와 연관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맞아요. 형수님이 그 투자자와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알아내야겠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움직일게요. 형수님과 그쪽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알아보고 뭔가를 잡아낼 방법을 찾겠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지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움직여야 한다. 만약 그들이 너를 알게 되면 우리 계획이 전부 틀어질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뒤 태성이 지혜의 일정을 추적하며 몇 가지 단서를 가져왔어요. 지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카페가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과 자주 만났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태성은 그들이 만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도 몇 장 가져왔어요. 제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이 투자자라는 사람이구나. 태성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저 사람의 정체를 더 확실히 파악하는 거다. 그리고 지혜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어머니, 제가 더 조사해 볼게요. 형수님이 뭔가 더 큰 일을 꾸미고 있다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맞아. 너희 형수가 무슨 속셈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끝까지 파헤치자. 내 아버지가 남긴 공장은 절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둘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서류들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공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함께 이뤄온 노력의 산물이고 가족의 미래였어요. 절대 지혜와 그들의 투자자에게 뺏길 수 없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결심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다음 날 태성은 더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지혜와 투자자가 다음 주에 큰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계약이 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일 것 같았어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태성에게 말했어요. 태성아, 그 계약이 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갈 거다. 지혜와 투자자가 우리 공장을 함부로 하려는 걸 이제는 내 눈앞에서 막아야겠다. 어머니, 직접 가시겠다고요? 그렇다. 내 형수와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거야.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남긴 영상과 서류들을 다시 꺼내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며 다음 주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계약이 예정된 날이 다가왔어요. 태성이 알려준 장소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호텔의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지혜와 투자자, 그리고 아마도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남편이 남긴 서류와 금고에서 찾아낸 증거 자료들을 챙기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싸울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태성과 저는 약속된 시간이 되기 30분 전에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변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저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태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회의실 위치는 확인했어요. 형수님이 이미 안으로 들어간 걸 봤습니다. 좋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 계약이 무효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공장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우리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문 안에서는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성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태성아, 내 아버지와 내가 이 공장을 지켜온 시간이 얼만데 이런 일로 물러설 내가 아니다. 들어가자. 회의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안에는 지혜와 투자자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 외에도 몇 명의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서류를 검토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어요. 지혜가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말없이 방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요. 시선이 한데 모였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지 알 필요가 있어서다. 그리고 만약 그 계약이 우리 공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난 당장 이 계약을 중단시킬 거다. 지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오해하시네요. 여기서 진행되는 일은 어머니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냥 사업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상관없다고?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만남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도,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경쟁업체의 대주주라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냐? 그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라는 남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제게 말했어요. 사모님, 이건 사적인 자리입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으며 대답했어요. 사적인 자리라고? 그렇다면 우리 공장의 이름이 이 계약에 언급된 이유는 뭐지?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 확인하고 들어왔다. 내가 우리 공장을 담보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그 말에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고 투자자는 당황하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그건 단순히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였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제가 서류를 꺼내들며 말했어요. 그럼 이건 뭔가? 공장을 담보로 설정의 대출을 받고 이후 지분 일부를 넘기는 계약서 초안이던데 내가 이걸 놓고 넘어갈 거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희도 공장을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 모욕 주시면 곤란하잖아요. 모욕은 내가 스스로 자초한 거다. 내가 진정으로 가족을 위해 움직였다면 나를 속이지 않았겠지. 그리고 우리 공장을 경쟁업체와 손잡고 넘기려는 게
내가 말하는 가족을 위한 행동이냐? 투자자는 점점 태도를 낮추며 일어서더니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이 계약은 더 논의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는 자리를 떠났고 지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의아했지만 지금은 지혜와의 싸움에 집중해야 했어요. 제가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혜야, 오늘 내가 보여준 행동은 용서받기 어렵다. 내가 이 공장에서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할 방법을 지금부터 찾을 거다.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했으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고 저는 태성과 함께 회의실을 나섰어요. 싸움은 끝난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지혜와 태준이 이대로 물러설 리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을 완벽히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호텔 로비를 지나는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늘 계약을 막은 건 분명히 중요한 승리였지만 이 싸움이 끝난 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지혜와 태준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뻔했으니까요. 로비를 나서는 길에 태성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형수님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죠? 형수님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는 거요. 그렇다. 지혜가 오늘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태준이가 또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 그러니 너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네, 어머니. 형이나 형수가 다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잘 지켜볼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잠시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태준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받아들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오늘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목소리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차갑고 어딘가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직접 오지 않고 전화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 이번 일로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너무 몰아붙이시는 것 같아서요. 지혜도 정말 가족을 위해 한 건데 이렇게 다 몰아붙이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태준아, 내가 가족을 위해 한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나를 속이지는 말았어야지. 내가 공장을 위해 움직인다는 핑계로 내 아버지가 남긴 모든 걸 팔아넘기려 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내가 하는 짓은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관없다. 내가 뭘 해도 나는 내 아버지가 지킨 공장을 지켜낼 거다. 내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게 되는 일이 있어도 말이다. 어머니, 후회하지 마세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 결국엔 가족 모두가 잃는 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태준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분명히 경고였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공장에 남긴 서류들을 살펴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태준과 지혜가 공장에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완전히 막을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성을 불렀어요. 태성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마주했지만 저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태준이 분명히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내가 공장을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게 만들려면 지금 움직여야 한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공장의 지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장의 일부를 사회환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분을 나눠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아야 해. 그리고 내 형과 형수가 공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완전히 차단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어머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도울게요. 형이나 형수가 더 이상 공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공장의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와 계약서를 근거로 공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회계사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어요. 태중과 지혜가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저는 절대 지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에야말로 공장을 완전히 지키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며칠 후 공장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지분 구조를 검토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장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성도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저를 도와줬어요. 며칠 뒤 태중과 지혜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성이 거래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혜가 일부 거래처들과 접촉해 우리 공장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말하며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지혜는 이제 공장을 직접적으로 흔들려 하고 있었죠. 태성이 다급하게 공장으로 달려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형수님이 거래처 몇 군데에 우리 공장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 공장이 위험하다고? 네. 심지어 그 거래처들 중 몇 곳은 이미 경쟁업체와 계약을 고려하고 있대요. 형수님이 경쟁업체랑 짜고 있는 게 확실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혜가 거래처를 이용해 우리 공장을 망가뜨리려 한다니,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선 행동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태성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내 형수와 경쟁업체가 뭘 꾸미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당장 막아야겠구나. 어머니, 저도 동의해요. 형수님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장이 정말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연락해 거래처 상황을 점검하고 거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을 논의했어요. 동시에 남편이 남긴 서류와 과거 계약서를 다시 꺼내 확인했어요. 남편은 모든 계약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둔 덕분에 거래처들과의 계약 조건이 꽤 안정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거래처 중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그 회사는 우리 공장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곳이었고 지금까지도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그들도 지혜와 접촉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그리고 그들이 지혜와의 거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태성이 확인한 결과 지혜가 접촉한 거래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주요 거래처는 물론 심지어는 부수적인 소규모 거래처들까지 만나며 경쟁업체의 조건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태성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니, 형수님은 정말 도가 지나쳤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공장을 흔들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돼요. 알겠다. 너도 화가 나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는 차분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자신감이 있어서겠지. 경쟁업체와 뒷거래를 했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만한 계획을 세웠을지도 몰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거래처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거다. 내가 직접 움직일 테니 너는 경쟁업체와 지혜가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알아봐라. 이번에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그날 오후 저는 주요 거래처들을 차례로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각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장의 재정 상태와 운영 계획이 탄탄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제가 준비해간 자료와 남편이 남긴 서류는 그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어요. 한 거래처 사장님이 말했어요. 정 사장님, 사실 경쟁업체에서 제안한 조건이 꽤 파격적이어서 흔들릴 뻔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정 사장님을 믿고 거래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과 제가 이 공장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어요. 지혜와 경쟁업체가 단순히 거래처를 흔드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태성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큰일입니다. 형수님이 경쟁업체와 함께 우리 공장을 매각하려는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뭐라고? 매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경쟁업체가 형수님에게 접근해서 공장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는 것 같아요. 형수님은 어머니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공장을 맡을 권한을 가져야 가능하겠죠. 그걸 위해 거래처를 흔들고 공장을 불안정하게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지혜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다. 내 아버지가 남긴 공장을 내 형과 형수가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한다니. 내 손으로 반드시 막아야겠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불러 공장의 매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태성에게 지혜와 경쟁업체가 매각을 논의한 증거를 더 확보하라고 지시했어요. 지혜가 뒤에서 어떤 일을 꾸미든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태성이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지혜와 경쟁업체의 대표가 매각계약 초안을 작성하며 만난 녹취록과 서류 일부를 확보한 거였어요. 태성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걸로 형수님과 경쟁업체가 공장을 넘기려 했다는 게 명백해졌어요. 좋다. 이제 끝내자. 내가 직접 나서서 이 공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할 거다. 그리고 내 형과 형수에게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다. 저는 태성과 함께 지혜와 태준을 만날 자리를 잡았어요. 그 자리는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공장을 지키기 위한 제 의지는 단단했고 남편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결심도 확고했어요. 드디어 태준과 지혜를 만날 날이 왔어요. 태성은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했고 변호사도 동석하기로 했어요. 장소는 공장에서 가까운 회의실이었어요. 그곳은 남편과 제가 처음 공장을 시작할 때 회의하던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남편의 뜻을 지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성이 먼저 도착해 회의실을 점검했어요. 그는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모든 게 끝나겠죠? 형수님과 형이 더 이상 공장을 흔들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지.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긴 공장을 지키는 게 마지막 사명이다. 오늘로 모든 걸 끝내자.
잠시 후 태준과 지혜가 들어왔어요. 지혜는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태준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제가 그들을 보며 말했어요. 와줬구나. 앉아라.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공장은 결국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희를 적으로만 보시고 몰아붙이시는 게 너무하시다고 생각해요. 가족을 위해 존재한다고? 내가 가족이라면 공장을 빼앗아 넘어뜨리려는 짓은 하지 않았겠지. 내가 거래처를 뒤흔들고 경쟁업체와 손잡고 매각 계약을 추진한 게 가족을 위하는 행동이냐?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공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한 겁니다. 경쟁업체의 조건이 훨씬 유리했거든요. 유리한 조건. 그 조건 때문에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공장을 팔아넘길 뻔했구나. 하지만 너희 계획은 여기서 끝이다. 여기 있다. 내가 추진하던 매각 계약의 증거다. 녹취록도 있다. 내가 경쟁업체와 공모해서 우리 공장을 빼앗으려 한 사실. 이제 법정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너무 과민 반응하신 거예요. 그냥 논의 단계였을 뿐이에요. 논의 단계. 그렇다면 왜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우리 공장이 위험하다고 소문을 퍼뜨렸니?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머니,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만해라. 이제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든 이 공장은 절대 너희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공장은 매각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었고 태준과 지혜가 다시는 공장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운영 규정을 변경했다고 말했어요. 지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고 태준은 침묵 속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너희 둘은 공장에서 손 떼라. 그리고 다시는 공장을 흔들려 하지 마라.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번엔 용서하지 않겠다. 회의가 끝난 뒤 태성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드디어 끝났네요. 형수님과 형도 이제는 더 이상 공장에 관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 내 아버지의 뜻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 밤 저는 공장에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 우리 공장 지켰어요. 이젠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공장을 지켜낸 것이 제 평생의 마지막 숙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어서서 공장 밖을 나섰어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남은 삶을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태성을 위해 살아야겠다고요. 싸움은 끝났고 공장은 지켜냈어요. 이제 제 삶에도 평화가 찾아올 차례였어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